현대오토에버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품질로 레벨 3,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업체로도 손꼽는 단계에 있는 그 레벨 3 단계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그 테스트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수급의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붙으면서 정말 모처럼 1년 넘게 기간 만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서 오늘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면 될수록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그 다음에 퓨런티어, 이런 회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지금 새벽 1시입니다. 오늘 11월 19일 장에서 제약바이오 주들의 기간 조정이 되는지 가격 조정이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정의 형태가 일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는 소폭이나마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반등의 강도는 약한 모습이고, 역시나 오늘 특징적인 거는 확실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율주행 강했고, 특히나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모트렉스, 그리고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 중에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HL 만도 역시도 13%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테슬라 역시도 자율주행, 글로벌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으면 당연히 그 관련 밸류체인이라든지 국내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하고 자율주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이 전기차가 잘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기존의 휘발유차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자체의 성능도 있지만,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결합됐을 때 소위 말하는 휴대폰으로 치면 스마트폰과 피처폰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휴대폰으로 치면 스마트폰이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이 적용되지 않는 차는 스마트폰으로 치면 피처폰,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피처폰 시대에 사는 이제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트럼프를 지지한 것처럼 4천억 가까이 지지했죠. 4천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트럼프를 지지한 이유는 아마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규제를 훨씬 더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 일론 머스크 시대가 오는 것처럼 우주 항공주가 시세를 뿜었고, 다음 타자로 아마 자율주행이 상당히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우주 항공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더 빨리 시대가 오는 게 바로 자율주행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1등 현대오토에버고요. 그 전에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어떠한 종목도 특정한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부분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기업들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종목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 체크에 나오는 모든 기업들은 어떠한 특정 이해 관계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 훈련소에 나오는 기업을 추천주의 개념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는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와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 유망한 기업에 대한 철저하게 소개 차원임을 말씀드리고 매수매도 리딩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9일 그 유료 구독 모델 빌리언스 캠퍼스가 1차 모집을 마감합니다. 11월 29일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9% 할인된 월 55,000원의 연구 할인가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29일까지 1차 모집에 관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 첫 번째가 주간 시장 메가트렌드 특강입니다. 그래서 매주 그 주의 가장 특징적인 산업이라든지 그 주에 꼭 다뤘으면 하는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과 그 메가트렌드 성장 산업 내에 있는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을 소개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작업을 매주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그 주에 소개했던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수급 흐름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그거를 매월 한 번씩 복귀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소개해드렸던 기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철저하게 한 번 소개하고 끝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리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매일매일 시장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슈가 됐던 모멘텀들, 그리고 그날 특징적인 특징 종목들, 그날 중요했던 시장 관련된 매크로 이슈들, 그날 꼭 봐야 될 외국인 기관의 수급 동향이라든지,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정리 노트, 매일매일 시장 상황 분석한 정리 노트만 봐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게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요. 기타 2달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투자 관련된 모임을 가질 생각이고요. 그 외에도 제가 어떤 투자자를 만난다라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제가 기업 탐방을 간다라든지 어떤 애널리스트를 만난다라든지 특정 기업과 어떠한 형태든 요런 정보, 요런 내용을 빌리언스 캠퍼스에 소개를 해야겠다 하면 틈틈이 단발성으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 연구 할인 혜택 적용하는 1차 모집 마감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자율주행이 부각받는다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규모나 전체 대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룹사에서 지원을 받는 측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현대오토에버를 따라갈 만한 회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인 소프트웨어 업체를 꼽으라면 단연코 현대오토에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는 기본적으로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입니다. SI 업체라고 합니다. 모든 그룹사의 IT 관련된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삼성 SDS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고요. LG CNS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고요. SK CNC가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있고요. 각각의 신세계 INC가 있고요. 롯데 이노베이트가 있고요. 다 계열사마다 각각 그룹의 계열사가 전부 SI 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LG, SK 순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의 매출 순이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SK CNC를 제치고 현대 오토에버가 SI 업체로 매출로도 삼성과 LG 다음 3위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사실 신규로 상장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은데 드디어 LG CNS가 비상장인데 상장사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업체가 당연히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 오토에버가 정말 몇십 년 만에 SK CNC를 제치고 SI 업체로 3위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아마 3위 올라왔는데 다시 SK CNC한테 매출이 뒤처져서 4위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는 게 SK CNC보다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매출과 이익이 연간 2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수소와 전기차에서 모두 잘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로 2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역시 5위권, 어떨 땐 4등, 어떨 땐 6등, 4등에서 6등, 최고로 등수가 많이 떨어지면 7등 정도예요.
4등에서 7등 사이를 유럽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상하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또는 BYD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현대기아차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유럽과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도 엄청나게 잘 팝니다. 도요타 다음으로 잘 파는데, 하이브리드 차도 당연히 최첨단 소프트웨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가 연간 30%씩 성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주가 측면으로는 퓨런티어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초장기적인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의 성장성이나 규모를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현대 오토에버가 이 자율주행의 저는 최대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날개를 달아주는 트럼프, 자율주행 규제 손본다고 하고요. 바로 요게 아마 핵심 기사가 될 것 같아요. 머스크의 손익계산법은 전기차 보조금 대신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수혜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포텐이 터지는 원년은 바로 25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압도적인 1등이 현대 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IT 서비스를 포함해서 자율주행은 박살이 났습니다. 주가가 평균 고점 대비 68%가 빠졌고 1월달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38%입니다. 현대 오토에버도 극심한 부진을 겪으면서 연초 대비 29%가 빠졌고요. 지금 주가 측면으로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삼성 SDS도 부진하고요. 포스코 DX도 박살났고요. 카카오페이, NHN, 롯데이노베이트 전부 30%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있는 텔레칩스라든지 코나아이라든지 팅크웨이,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 입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와중에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 현대오토에버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과도하게 빠진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드디어 오늘 10%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KB증권 리포트 내용을 좀 보시면 2025년도에 글로벌 인공지능 산업이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AI가 이 커스터머 서비스, AI가 본격적으로 커스터머, 그러니까 B2C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B2B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 인터넷 빅뱅 폭발이 터졌을 때 B2C로 넘어오는 순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 중심에서 이제 서비스 시대로 돌입한다는 거는 엄청난 확장성이 있는가 동시에 이게 서비스 시대로 완연하게 확장이 되면 그때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버블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글로벌 산업은 데이터 센터 GPU와 HBM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올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AI 서비스에서 드디어 서비스 부분으로 AI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는 빅테크들의 신규 이익 성장 동력으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으로 포춘 500대 기업, 우리 고객사 60%가 우리의 AI 서비스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도입하고 있다. 구글이 우리도 AI 도입용 클라우드 매출이 35% 증가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아마존도 기업 고객 생성용 AI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전환이 우리 3분기 호실적의 원동력이 됐다. 바로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관련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6% 증가하면서 실적이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AI 모델을 개발하는 조정 역량을 보유한 IT 서비스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연장으로 AI 모델의 미세 조정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 학습을 위한 기업용 클라우드 위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AI 산업이 커지면 이 IT 서비스 하는 기업들도 기존 사업의 신성장 동력이 더해지면서 기업용 클라우드 위탁 관리라든지 AI 모델의 미세 조정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후발주자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후발주자로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예전에 현대오토웨버 말씀드릴 때 많이 설명드렸죠. 하나, 대신, 신한, 큐, IM, 미래, 유진, KB증권 다양한 레포트를 참고했고요. 현재 운전하는 차량 소비자 욕구를 즉각적으로 수집해서 맞춤형으로 빠르게 차량 업데이트 가능하게,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역할이죠. 소비자가 차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의 핵심인데, 뭐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당연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현대 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은 차량의 기본 조작에만 충실했다면, 지금의 업그레이드 버전 모빌진 어댑티드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 전자기기 그리고 차량하고 소통이 가능해서 실제 완성차가 적용하려는 최종 목적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의 지향점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빌진 어댑티드가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으로 치면 핸들에 손 안 대고 다양한 차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으로 치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 수준까지 이 모빌진 어댑티드가 소프트웨어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다. 25년도에 현대차, 기아차에서 출시하는 모든 자동차를 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로 로 공급하겠다고 현대차 그룹사에서 밝혔고요. 당연히 모빌진과 모빌진 어댑티드가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최근에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있습니다. LA에서 이미 로봇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너무 재미난 게 그 웨이 자체 앱을 통해서 24시간 무인 자율주행 택시 호출이 가능한데요. 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대기자만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10월 달에 로봇택시 이벤트를 했죠. 비용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얼마? 3만 달러 미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400원 기준 4,200만 원 이하에 생산 가능하겠다고 했고요. 차량 운용 비용 또한 지금 미국의 버스 운임 평균이 1마일당 1달러인데 로봇택시의 운용 비용은 마일당 20센트, 세금을 포함해도 대략 평균 35센트로 버스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국도 카카오 모빌리티가 심야에 자율주행 택시, 로봇택시 시범 사업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작년 32.9%에서 28.6%로 비중이
낮아졌지만 성장률은 16%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25년에도 전체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매출 사업부는 16%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로 ITO, 이게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합니다. IT 아웃소싱입니다. ITO 사업부가 비중 작년 46%에서 올해 45%로 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성장률은 그래도 12.3%, 내년에는 42.9%로 떨어지지만 성장률은 8.3%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자, ITO하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사업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디가 늘어나겠죠?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마진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IT 아웃소싱 ITO나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AI보다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월등히 마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대오토에버는 전체적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커질수록 이익을 훨씬 많이 남기게 됩니다. 작년 기준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21%에서 올해 23%까지 늘어나고요. 매출 성장률이 최소 25%입니다. 내년에도 매출 성장률 20% 이상의 전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거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3.5%고요. 제가 봤을 때는 25% 이상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25년, 26년도에 현대차, 기아차 모두 폭풍 성장할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커질 수밖에 없다. 3분기에 약간 실적이 부진한데 바로 판관비 때문입니다. 판매 관리비에 아주 고인력, 고연봉자를 많이 충원했습니다. 그 부분이 판관비가 작년에 1,578억에서 올해 1,646억, 25년까지도 계속 판관비는 1,904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 5.8%대에서 내년 기준 6.4에서 6.6%까지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에 현대기아차 모두 아다스, 이거 들어보셨죠? 아다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최소 1개 내지 2개 이상의 차종에 추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고마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소폭 하회했는데 이 연봉 인상은 고인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에 고인력을 더 충원해서 이 어댑티드의 기술 경쟁력이나 품질 경쟁력을 올리기 위함이기 때문이지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초 채용 인원을 1,000명 안에서 내년에는 800명만 채용하기로 200명 인력 감소가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캡티브 중심으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성장하고 있고요. ITO 단가 인상이 내년에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고성장과 더불어서 25년도에도 실적 성장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의 차세대 ERP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은 5년에서 6년 동안 3천억 이상의 프로젝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3천억 이상의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현대오토에버고요. 현대차는 자, 요거 과제 내드릴게요. CID, 요 CID가 뭔지 열심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댓글 달아달라고 하면 장문으로 달아주시는 그런 분들 그 열정은 분명히 상당히 높은 투자 수익으로 연결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CID 신캐파를 확장하고 싱가포르의 현대차 메가플랜트 HMGICS 스마트 팩토리 검증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확장이 당연히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매출 목표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2027년 매출 목표 여전히 5조 잡혀 있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은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차세대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셔널, 자회사 모셔널에서도 AWS 클라우드를 공급하고 있고요. 북미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모두 차세대 CRM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CRM이 뭔지도 댓글 달아주세요. 모비스도 차세대 ERP를 구축하고 있고요. ITO 쪽에서는, 아웃소싱 쪽에서는 완성차와 현대차 그룹사 모든 IT 운영을 전부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하고요. 국내 해외 법인의 CCS는 제가 옆에 써놨죠. 바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대차, 기아차 국내 해외 법인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의 운영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당연히 IT 아웃소싱의 매출과 이익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요게 IT 인프라 공급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국내와 해외 쪽에서 내비 옵션의 선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 한 3개월 전에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릴 때 유럽이 100%이 내비게이션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가지고 그 여력이 최소한 35% 남았다고 했어요. 그거 소개해드린 게 1년 안짝입니다. 유럽에서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빌진 클래식, 요거 관련돼서도 제어기 쪽에 전장 소프트웨어가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모빌진 클래식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이 미들웨어 플랫폼이라고 하거든요. 미들웨어 플랫폼의 매출이 저하가 아니고요, 증가입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 운영체제 버전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차량 소프트웨어의 단가도 상승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도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보유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상반기에 이 차량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쪽은 전방산업 호조로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차세대 ERP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000억 이상의 차세대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2028년까지는 연매출 1000억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조지아 메타플랜트가 올해 10월 달에 이제 막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꾸준히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는 단기 순이익의 27.5%를 꾸준히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올해도 최소한 2,100원에서 2,20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의 매출은 9,046억이 나왔고요. 컨센을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525억, 시장에서 600억 예상했는데 대략 한 70억 정도 빠졌다고 컨센을 상당히 나쁘게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선방했다 보고 있고요.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되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 특화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현대오토에버가 자체 개발해서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가 지금 모빌리티 업계의 완전한 트렌드로 이미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제어 플랫폼이 컴퓨터로 치면 OS 운영체제에 해당되고요. 차량 내부의 모든 통신 시스템과 차량 내부의 모든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나 전기차에서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가 고장이 난다. 그러면 모든 시스템이 올스탑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도 글로벌 완성차 기준으로 토요타, 폭스바겐, GM, 테슬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클래식 또는 모빌진 어댑티드가 현대차 그룹의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지만 스텔란티스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스텔란티스에 실제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증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빌진 클래식은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이 품질 평가 체계가 있는데요, 오토모티브 스파이스 레벨 3를 국내 최초로 인증받았습니다. 사실상의 최고 등급을 인정받은 거고요.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한테 공급하려면 레벨 2를 충족해야 되는데 레벨 3로 국내 최초로 인증받았고요. 업계 전체로 레벨 4를 인증받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등급을 지금 레벨 3를 현대오토에버가 차량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체계를 하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검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율주행과 커넥티비티, 첨단 모빌리티 기술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듯이 결국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모빌진 어댑티드는 당장 올해 연말 양산하는 차종부터 적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소프트웨어 대형 SUV죠. 소프트웨어가 아니죠. 대형 팰리세이드의 풀체인지, 지금 상품명 LX3인데요. 요거에 모빌진 어댑티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래항공 모빌리티 자율운행 선박에도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의 무한 확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 전기차 업체들도 자체 플랫폼을 하지 않고요.
기존 양산된 플랫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스텔란티스로부터 증명받은 현대 오토에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바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확대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인도 최대 지도 제작사 맵마이 인디아랑 조인트 벤처로 테라링크 테크놀로지스를 현대 오토에버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동남아시아 이 내비게이션 지도 솔루션 시장 확대를 해서 이미 투자를 했고요. 요거 관련돼서 인도에서 2026년에 가동하면 5년 동안 수백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대 오토앱의 치명적인 단점이 현대차 그룹 내부 거래 90% 가까운 비중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IT 아웃소싱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현대차 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ERP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모멘텀이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자회사, 모셔널,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공급까지, 그리고 북미에서 현대차 외에 이 제네시스 차세대 고객 관계가 CRM 구축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P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고요. 차량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옵션 선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 스타트 끊고요.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기아 광명의 전기차 공장, 현대차 그룹의 이 현대 오토에버는 스마트 팩토리에도 핵심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모든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인도 말씀드렸고요. 인도 내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침투율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인건비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상승보다 이 소프트웨어 매출의 PQ 상승이 내년에는 훨씬 더 벌크업을 하고 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인건비 상승은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고급 인재, S급이라고 하거든요. 고급 인재 확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필수로 갖추고 있다고 보고요. 1년 새 전체 현대오토에버의 인력이 5,2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인건비 관련 항목, 일종의 판관비라고 할 수 있죠. 36.5% 증가했지만 이것 역시도 일회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관비가 439억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과 소프트웨어 쪽에서 40% 이상의 매출 증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3분기에도 차량 소프트웨어가 28%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고요. ERP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관련돼서는 39.6%가 증가하면서 S 관련돼서 작년 분기에 2,000억대에서 지금 3,300억대까지 진출했고요. 차량 소프트웨어 외에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ITO도 한 자릿수지만 3,778억 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마켓 쉐어를 나눠보면 미국에서 4.7% 감소했지만 유럽에서 16.7% 증가했고요. 인도는 18.4% 증가했고요. 중국도 12.9% 증가하면서 미국에서 한 자릿수 감소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비중은 지금은 21.6%지만 3분기 기준으로 내년에는 2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빌진 어댑티드, 아까 팰리세이드 후속 모델 외에도 K3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랑 체결하면서 어플리케이션 확장성을 갖고 있고요. 이 ITO 단가 인상된 부분이 완성차 중심으로 3분의 2만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은 아마 4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또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10월 2일에 기타 경영 자율 공시 나온 거, 이거 재미난 게 동일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사로부터 ITO 관련된 계약 금액이 전년 대비 총액 기준 21.5% 인상된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위상을 강화를 증명하고 있다. 21.5% IT 아웃소싱 금액이 증가했다는 건요, 역대급 인상입니다. 역대급.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인력 충원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일어났지만 S급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2027년 기준으로 1조 2천억대까지
매출 사이즈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당 성향은 27% 수준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오토에버가 대략 내년 기준 PER 17배인데 삼성 SDIS가 13배, 카카오페이가 140배, 그 다음에 칩셋미디어가 28배, 롯데이노베이트가 6.5배, 그 다음에 KINX가 17배, 텔레칩스가 15배.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가 내년 기준, 원래 현대오토에버는요 평균적으로 대략 22배에서 많게는 33배까지 밸류에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7배는 엄청나게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비싸게 받고 있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현대오토에버는 매출 사이즈가 대략 4조 사이즈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는 2,500억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조 매출에 한 2,500억 사이즈고요. 2026년에는 4조 5천억 사이즈에 26년에는 매출 사이즈는 3천억 정도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25년과 26년에 꾸준히 매출단에서 20% 가까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단에서도 꾸준히 20% 가까운 매출과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수급인데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오늘 드디어 기관 쪽에서 연기금과 사모펀드와 보험과 투신, 장기성 물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아직 수급이 들어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 쪽에서 이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트렉스인데요. 모트렉스도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금융투자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런티어입니다. 퓨런티어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속성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요 가격과 요 가격 지금 보면 그 12만 9천 원 가격이랑 14만 8천 원 요 사이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만 9천 원 가격대는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는 위로 방향성을 보이려고 거래량도 좀 증가했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도 큰 틀에서 보면 요 17만 6천 원의 가격이랑 13만 1천 원 가격대에 요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서도 추세를 이탈했다기보다는 월봉상에서 박스권 가격대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현대오토에버 한 줄 평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SK CNC를 제치고 IT 서비스에서 매출 3위로 올라갔다는 거고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가 되면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레퍼런스 경쟁력, 그 다음 현대차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과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IT 서비스가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다.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단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차량용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현대오토에버는 인도 시장을 진출하고 어플리케이션의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제 막 자율주행으로 치면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단계인 기존의 모빌진 클래식을 훨씬 뛰어넘는 모빌진 어댑티드가 본격적으로 팰리세이드 후속, 그다음에 EV3 여기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정말 몇 안 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품질로 레벨 3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업체로도 손꼽는 단계에 있는 그 레벨 3 단계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그 테스트 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 계속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수급의 연속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붙으면서 정말 모처럼 1년 넘게 기간 만에 10% 이상 급등이 나와서 오늘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면 될수록 현대오토에버, 모트렉스, 그 다음에 퓨런티어 이런 회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전기차 관련된 2025년도 연간 전망 설명드릴 거고요. 11월 29일 마감인 그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그 사전 신청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